안녕하십니까. 다니엘리 TV의 이세정 목사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저를 매우 실망시킨 6명의 고위직 공무원 또는 정치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김민호 전 산림청장입니다. 이 사람은 지난 2월 20일 오후 10시경 분당에서 만취 상태에서 경찰에 단속이 되었습니다. 그 공무원은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특히 고위직 공무원이면 더 모범을 보여줘야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경상남북도에 그때 당시에 건조하고 바람이 불어서 얼마나 산불이 많이 났습니까? 그 산불이 많이 나는 데서 주민들이 대피를 하고 또 재산을 잃고 노심초사 주민들이 걱정을 했고, 또한 소방공무원들이 얼마나 노고가 컸습니까? 그래서 물론 산림청은 정부에서 지시한 거지만은 산림청은 진짜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비상가포 발령이라고 그러나요? 비상근무 상태에 돌입을 했습니다. 정말 산림청장이라고 한다면 신발을 벗지도 않고 간이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화재가 많이 난 현장을 벗어나서 음주운전을 한 것인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물론 실수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리운전이라든지 이걸 얼마든지 시켜도 되는데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TV 보도를 보니까 이자가 이렇게 팍 운전하고 가면서 횡단보도에서 건너가는 사람이 진짜 한 발짝 뒤에 물러섰는데, 조금만 늦었으면 아주 그 사람이 아마 죽거나 큰 중상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2월 21일 이 산림청장을 직권면직 조치했습니다. 이 산림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취임할 때 강요 추천제를 이제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런 사람이 장관이 됐으면 좋겠다 하고 추천을 해라, 그런 제도를 실시를 했어요. 근데 재밌게도 이 사람은 자기가 셀프 추천을 했어요. 나는 잘할 수 있다. 또 이 사람이 산림 분야에 대해서 교수를 했다고 그래요. 난 관련 지식도 많다. 그래서 나를 써다오 했는데 그 사람을 임명을 해준 거예요. 한간에 의하면은 청와대 비서실에서 잘 아는 사람이 있어서 더 도와줬다고 하지만은 임명해서는 안 될 사람을 임명한 거죠. 그러니까 취임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산림청장직을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우리 모든 국민을 웃게 만들었던 셀프 추천으로 시작한 불안한 출발이 음주운전 면직이라는 최악의 결말로 공직의 삶을 마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김동연 경기도지사입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신천지 예수교회가 2024년 10월 30일에서 31일까지 이틀간 파주에 있는 평화누리 공원에서 교회 행사를 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그 공원의 관리 주체인 경기관광공사가 29일, 그러니까 31일 그 사용하는 기한 바로 전날 29일 날 돌연 임대차 계약을 취소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저도 매우 그 부당하다라는 그 의견을 제 유튜브를 통해서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때 그 김동연 지사가 그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거는 내가 지시한 게 아니다. 경기관광공사가 여러 가지를 판단했을 때, 그 허가를 내주는 것이, 임대를 해주는 것이 불가하다. 이런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취소를 했다. 그러나 그것은 경기관광공사가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지, 자기는, 거기에 관여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그 웃기는 게, 이 김 지사가 금년 2월 달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했는데, 모 기자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 당신은, 그러니까 그 지사님은 그 신천지와 무슨 그 연루 관계가 혹시 있지 않았느냐. 그때 왜냐하면 이제 신천지가, 그 고위직이나 정치인들하고, 유착 관계가, 많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돌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것을 자기가 이제 극구 부인하는 과정에서 이 평안누리 이 임대차 계약 취소를 언급을 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이제 김 지사가 말하기를, 나는 2024년도 10월 달에 그 신천지 예수교회가 평안누리 공원을 사용하고자 신청한 것을 계약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취소시킨 사람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불리할 때는 아니라고 하고, 또 내가 취소시켰다고 말하는 게 자기가 유리하니까 또 자기가 취소했다고 그러고. 한 정치인은, 물론 정치인이기에 앞서 사나이입니다. 사나이. 그 남아이런 중천금 아닙니까? 자기가 한 말을 번복해서는 안 되죠. 물론 정치인은 거짓말을 잘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정치인, 뭐 시장이나 뭐 이렇게 시의원, 도의원 출마하고 싶지만 거짓말을 못해서 제가 출마를 못해요. 제가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오죽하면 지금 그때 그 취소를 했다는 이유로 신천지 예수교회로부터 내가 사탄의 괴수라는 그런 말까지 내가 듣고 있다. 이렇게 그 변명을 했습니다. 참 그 어이가 없는 그 한 정치인의 이중적 모습, 그러한 모습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이해운 전 의원입니다. 이해운 의원은 삼선 의원이에요. 국민의힘 소속으로서 삼선 의원까지 지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 기획예산처가 이제 그때는 없다가 새로 생겨서 그 후보로 이제 지명을 했습니다. 지명을 하면은 이제 그 청문회를 거쳐서 이제 공식 임명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계속 이해운 그 후보에 대한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잡음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본물처럼. 대표적인 게 그 이제 국회의원 할 당시에 거기에 근무했던 비서 여직원의 이 녹음했던 그 녹취록이 폭로가 된 거죠. 야, 너 IQ가 몇이야? 한 잔이야? 내가 너를 죽이고 싶다. 그러니까 오직 이 여직원이 이런 말을 많이 들었으면은 그걸 녹음을 했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이 장관이 된다? 내가 뭐 가만히 볼 수 없지. 그래서 그걸 터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직원은 계속 당하다가, 내가 이거 나중에 더 참다가 내가 못 참으면 내가 이거 폭로하겠다. 그것도 모르고 이제 막 떠들어댄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자기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도 결혼 안 했다고 자기하고 집에 함께 산다고 거짓말하고 강남에 그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그 분양받은 아파트 값이 지금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엄청나다요. 뭐 강남 아파트가 비싸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자기 두 아들이 그 집 근처에서 공익근무 요원을 했다고 그래요. 참 특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백이 없어가지고 1978년도에 1979년도에 이제 군에 입대했는데 정말 이북 군사들이 보이는 곳에서 저는 근무를 했습니다. 참 제가 조금이라도 백이 있었으면 제가 그것까지 안 가겠죠. 오죽하면 6.25 때 그 병사들이 죽으면서 빽 하고 죽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은 절대 장관이 돼서는 안 되죠. 근데 기획예산처 장관? 그럼 기획예산인데 이 예산을 국가 살림을 하는 이런 사람이 예산을 하면은 얼마나 많이 해먹겠습니까? 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기다리다 결국은 지정 취소를 한 것이 잘했다 그나마 생각합니다. 이해운이 결정적으로 후보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분이 제가 존경하는 부산 남구를 지역구로 하는 박수영 의원입니다. 박수영 의원님은 이제 경기도 부지사를 역임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기획재정위원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간사로서 끈질기게 집요하게 이 사람이 임명돼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받은 많은 자료를 입수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아니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아야 할 사람이 왜 여기 청문회에 있느냐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아주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서에 가서 분양 사기 아니에요? 그런 거 한 사람이 왜 거기 가서 장관이 되겠다고 합니까? 네 번째로는 이제 강선우 의원인데 이 강선우 의원은 김경 서울시 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공천 헌금 돈을 받은 혐의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강선우 의원하고 돈을 줬다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둘이 구속이 됐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해서 구속이 됐는데 저는 이 강선우 의원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고 정말 착실한 분이라면은 아마 우리나라의 행정에 국가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강선우 의원은 이화여대에서 이제 가족학, 인간 발달 및 가족학을 석사를 하고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서 역시 인간 발달 및 가족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사우스 다코타 주립대에서 4년간 교수 생활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런 분이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문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025년도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 강선우 의원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아주 내정까지 했습니다. 이제 아주 적임자를 내정을 한 거죠. 그런데 너무 이 국회의원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폐악이 심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일반 공무원들한테 함부로 대했나 봐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그 당시에 그 장관이었던 분이 그 페이스북에다 아주 이 사람이 장관이 되면 안 된다 라는 글까지 올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장관직에서 사퇴를 했죠.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또 그 김경 서울시 의원으로부터 1억을 받았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강선우 의원 집에 돈 창고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김경시 위원이 전 서울시 의원이 돈을 이제 쇼핑백에서 1억을 줬는데, 아니 그걸 집에 가져가면서 나는 그게 돈인지 몰랐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아, 쇼핑백을 보면 우리가 그게 뭔지 열어보는 게, 누가 사과 두 개를 선물을 해도 이렇게 열어보는데, 그래서 괘씸죄로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또 나는 돈 창고가 집에 있는 것도 몰랐다. 아니 자기 집에 뭐가 있는지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 김경 서울시 의원이 기소된 거는 정말 저는 참 가엾다고 생각해요. 나이가 61세인데 그 얼굴을 보니까 정말 자상하게 생겼어요.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 것으로는 저는 봤습니다. 오죽 자기가 그 서울시 의원을 더 하고 싶었으면, 물론 뭐 시장이나 국회의원으로도 진출하고 싶었겠죠. 사람의 정치적 야망이 끝이 있겠습니까? 그 61세면 이제 그 손을 놓을 때도 됐는데 그걸 강선우 의원에게 돈을 갖다 준 거예요. 근데 그 여러 번 갖다 줬다 그러더라고요. 뭐 한두 번은 아마 되돌려 준 것 같습니다. 강선우 의원이.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구속이 돼서, 그래서 이제 경찰은 이 두 사람을 떼어놓고 각각 다른 방에 수감했다고 합니다. 각각 따로 신문을 받아서 대질 신문을 하면서 혐의를 밝혀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겠죠. 다섯 번째로는 그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입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MBC 아나운서 출신인데 국민의힘에서 당원권 정지 그 1년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근데 배현진 의원은 이선 의원인데 그 당시 서울시당 위원장이었어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죠. 왜냐하면 그 서울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각 부청장, 뭐 이런 사람, 그 다음에 국회의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공천 추천권이 있지 않습니까? 막강한 권력이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자기가 SNS를 올렸는데 거기에 이제 한 시민 네티즌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잠자코 있어, 이렇게 보냈나 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근데 네티즌에 올린 사람이 거기 자기 사진에 자기 사진이 아니고 자기 손녀 사진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는 가만히 있어라 하고 이제 그 네티즌이 보냈더니 이 배현진 의원이 내 페이스북에 와서 반말 큰 소리네, 이렇게 이제 맞대응을 하고 그 사진, 거기에 있는 그 손녀의 사진을 박제해가지고 자기 그 SNS에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동의 사진을 자기 페이스북에 올려서 비방의 도구로 삼은 거죠. 그래서 그것은 국회의원의 공인으로서는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당내에서 당원권 1년을 처분한 것입니다. 공직으로서는, 공직이 뭡니까? 국민을 존중하고, 특히 이분은 그 아동이나 그런 여성의 권리를 많이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네티즌이 올린 자기의 타이틀 사진이라고 할까요? 그 사진을 어린 아동의 사진을 올려서 네티즌에게 이제 항의의 글을
반박한 것이죠. 예, 예. 해서는 안 되고, 저는 그 국민의힘이 이 사람에 대한 중징계를 아주 잘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한성숙 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입니다. 뭐 난 이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이재명 대통령이 왜 그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 그 부동산으로 돈을 벌겠다고 하는 시대는 난 바꿔보겠다. 이거를 그 자기의 정책의 하나의 정책 중에 하나로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있는 장관들이나 뭐 비서실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많이 두 가구 이상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거는 처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처분한 사람이 이 한성숙 장관인데, 이 한성숙 장관은 집을 4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로구, 서울시 그 종로구 삼청동의 단독주택, 그 다음에 송파구 잠실동의 아파트, 그 다음에 그 강남구 역삼동의 오피스텔, 그 다음에 경기도 양평군의 단독주택, 그 다음에 이제 양주시에도 한 집이 있는데 그거는 가족들끼리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하여튼 순수한 자기 명의로는 4채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서울에만 3채, 양평군의 단독주택 4채. 이 사람은 물론 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이제 임명을 할 때 그 전에 공직생활을 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개인이 일반 사인을 장관으로 뭐 기업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겠다. 아마 기업 뭐 CEO 그런 걸 했겠죠. 그런 경력을 살려서 아마 임명을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사람을 이재명 대통령이 왜 임명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공직자라는 게 뭡니까? 이 중소벤처기업, 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기업들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돈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 없는 자의 그 사정을 이해하고 공감하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공무원의 그 이미지는 뭔가요? 빈자, 청렴, 청빈이죠, 청빈. 깨끗하면서도 가난한. 이 한성숙 장관이 취임할 때 신고한 재산이 182억 원. 실지 다 그 평가까지 치면은 뭐 주식 이런까지 다 합치면은 440억까지 말하는 언론도 있습니다. 이상 6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영화 정직한 후보 아시죠? 그 거짓말쟁이 국회의원 주성숙 의원, 참 재미나는 영화인데 정직한 후보 한번 관람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이 한자 수어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목후이관. 그러니까 원숭이가 관을 썼다는 겁니다. 원숭이가 관을 쓰면 어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의관은 갖추었으나 의관은 겉으로는 국회의원 정치인이지만은 사람답지 못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이상으로 저를 매우 실망하게 했던 정치인 또 고위직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새로운 한 주일도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은 제가 그 이슬람 라마단 행사를 보고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